작년보다는 많이 남으셨는데요. 저희 실장님이 밖에서 막 애타게 걱정하시는데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희 얘기를 들으시려고 여기 남아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몇 분이라도 계시면 저희 학원에 대한 설명이 더 알차질 것 같고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작년에는 제 인사 안 드렸죠. 저 칼수학원장 김동욱입니다. 혹시 저희 학원 재원생 어머님 아니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좀 아쉬운 게 작년에 요 행사를 좀 했었는데 작년에는 여기 자리가 모자라서 굉장히 막 자리 때문에 막 앉히기가 힘들어서 막 서서 듣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김찬희 소장님 같은 경우에 돈 내고 듣는 강의예요, 원래. 근데 저희가 학원에서 승리하고 칼에서 미리 강의료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그런 건 말씀 안 드리죠. 안 드리는데 이게 되게 유익한 강의예요. 작년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하고 칼수학하고 그 승리여학원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작년 것도 올라와 있어요. 근데 조회수가 얼마가 나왔는지 아세요? 저희 학원께 작년께 22,000회가 떴어요.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강의인데 어머님들이 그냥 학원에서 홍보 문자 날리니까 그냥 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보가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와서 보시면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 이걸 내가 모르고 그냥 공부해라 이 생각만 했구나. 이런 얘기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학생들도 좀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험 끝날 무렵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왔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에 대한 이번 수능이랑 해서 좀 말씀드리고 빨리 끝낼게요. 화장실 안 가셔도 되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이번에 서울대 나왔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 친구 제가 좀 자랑 좀 할게요. 이 친구 지금 저희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중3 때부터 저희 학원을 다녀서 예비고1 때 저희 반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1월에는 수원이라고 하죠. 과정이 지금은 달라서 수원하고 2월 달에는 수투를 하는데 수원 끝나고 나서 수투를 시작하니까 원장님 너무 빡세서 못하겠다. 도망가 버렸어요. 안 나왔어요, 2월 달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굉장히 잘 알아듣고 하는데 그러다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갑자기 어머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같이 왔어요. 모 학원을 다녔는데 널널한 학원 다니다가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래요. 등급은 작살나고 1학기 때. 그러고 나서 저하고 시작해서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시작해서 5월 1을 찍습니다. 3학년 때까지. 모든 수학 과정에. 그래서 학종으로 됐어요. 근데 서울대 학종은 신청 면접하시는 거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40분 동안 논술 문제를 한 두세 문제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 풀고요. 교수 앞에서 발표를 하게 해요. 그래서 논술까지도 와서 또 한 거예요. 학종이지만 논술이 좀 포함된 거죠. 그래서 합격을 했고요. 성대 수학과도 합격을 했고 시립대 수학과도 합격을 했죠. 그래서 수능 전주까지 저하고 수능까지 열심히 하고 간 친구예요. 제가 여기서 조금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요. 혹시나 수학은 선행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상하게 저희 학원에서 잘 된 친구들은 선행이 그렇게 잘 된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2, 예비 고3 어머님들이시잖아요. 지금 뭐 선행을 따지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따가 겨울방학 커리큘럼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예습 수준 한 학기 정도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할 때 제대로 하자라는 거죠. 저희 학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도망갔다가 온 친구 한 명 더 나왔습니다. 좀 학교가 더 깨고라 그래서 깜짝 놀라시죠? 이 친구는 멀어서
겨울방학 때만 와서 겨울방학 특강만 예비고 1, 예비고 2, 예비고 3에 듣고 갔어요. 이 친구도 학종으로 갔는데 얘도 내신은 오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전기공학부, 인하대 의대, 전남대 의대, 오늘 연락 왔는데 카이스트까지. 근데 하나 기다리고 있대요.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의대인데 원래 가천대 의대가 더 좋나 봐요. 의대 중에서. 그래서 가천대 의대 기다리고 있다고, 추합 기다리고 있다고. 아까 추가 합격 말씀 들으셨죠? 네. 그래서 좀 이번에 좀 경사가 났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여기에 올리진 않았어요. 이번에 영어 영역 제외하고 국어, 수학, 탐구에서 문과인데 전체 2개밖에 안 틀린 친구가 문과인데요. 수학 하나 96점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 하나 틀렸대요. 2개 틀려서 서울대 합격권이라고 합니다. 예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수학 나형 표준점수, 아까 표준점수 말씀 들으셨죠? 표준점수 굉장히 높아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수능 분석하면서. 그래서 자신있게 왔더라고요. 저 서울대 합격선이에요. 표점 종합 보면 어느 정도 압니다. 뭐 학종이나 뭐 이런 것들은 깜깜이잖아요. 왜 틀렸는지도, 왜 불합격했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정시는 아웃라인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옛날 학력고사처럼 배치표도 나오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좀 가닥이 잡혀요. 그 친구도 저희 학원에서 한 2년 정도 저한테 배웠고 경사났죠? 그 친구도 근데 뭐 별로 그렇게 선행을 한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저희 자랑은.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원에서 조금 대가 끊겼어요. 대가 끊겼는데 4년 동안 수능 수학 만점자가 6명을 제가 배출을 한 수능 수학이요. 만점자를 배출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저희가 뭐 이런 거 갖고 막 홍보하고 이런 성격, 그런 학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냅두죠. 뭐 좀 어이없는 광고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제 새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언제라도 전화하면 전화 받는 친구들이에요. 거의 2년 이상 다 배운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좀 일단 스킵할게요. 스킵하고 화장실 가셔야 되고 하니까 강사 소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논술도 저희가 하고요. 수능 수학 좀 분석을 좀 할게요. 가요. 유사한 난이도라고 하잖아요. 유사한 난이도. 표준 점수가 높아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세요? 같은 점수에. 예를 들어서 19학년도와 20학년도, 올해 본 수능이 20학년도거든요. 19학년도와 20학년도 같은 점수, 원점수 똑같은데, 똑같은 96점인데 표준 점수가 높다라는 거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까 말씀 들으셔서. 근데 작년 수능부터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8학년도까지, 작년 수능 그 전까지는 30번, 21번, 솔직히 말씀드려서 30번이요. 저한테 한 40분 주면 겨우 풀까 말까 정도의 문제였어요. 정답률이 한 3%. 30번이요. 30번이 가장 어려운 주관식 문제입니다. 풀지 말라는 거죠, 결론은. 최상위권 변별력밖에 없었어요. 1등급, 그러니까 92점이 등급 컷인데, 원점수 기준에서. 가형 기준은 먼저 할게요. 92점이 원점수 1등급 컷인데, 92점 맞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번은 잘 찍어서 맞으면 땡큐. 30번은 제끼고, 29번은 기백에서 도형 문제, 그렇게 해서 1등급을 쟁취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작년 수능부터 좀 달라졌죠. 킬러 문항, 21번, 30번은 좀 쉬워졌어요. 준 킬러 문항, 18, 19, 20, 27, 28, 29까지라고 보자면, 한 3-4문제, 4-5문제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분포를 보면 1등급은 몇 %죠? 상위? 4%예요. 일단은 뭐 동점자 때려치고 그냥 4%예요. 2등급은 11%죠. 그러면 7%, 6%, 7%의 학생들이 거기 있죠. 그 다음에 3등급 22%까지죠. 그럼 2등급, 3등급 합치면 분포를 보면 한 몇 % 됩니까? 한 10, 20% 조금 안 되죠. 굉장히 비중이 높죠. 20%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 아마도 어머님들 지금 속을 생각이 우리 아들이 거기 분포에 들어가 있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준킬러 문항 때문에. 어차피 1등급 아이들도 21번, 30번은 제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그거 제끼고 그게 조금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준킬러 문항이 어려워진 거예요. 네.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제가 18학년도까지 비교했으면 더 리얼하게 와닿으셨을 텐데 30번 킬러 문항이에요. 정답률 0.5% 낮아졌죠. 뭐 이거는 대동소이합니다. 29번은 조금 쉬워졌어요. 29번이 정답률, 그러니까 오답률 2위예요. 요건 좀 올라갔어요. 이거 킬러 문항이라고 보자고요. 29번은. 27번 한번 보시겠어요? 27번? 여기부터 준킬러 문항이라고 본다면 21%가 내려갔습니다. 작년보다도. 28번 8.7% 내려갔고요. 17번 7.9% 내려갔어요. 이거 되게 큰 거예요, 어머님들. 그러면 지금 얘네들 다 틀리면 몇 등급이지 아세요? 얘들 다 틀리면 지금 등급 컷으로 3등급입니다. 80점이요. 5, 4, 20, 80점. 이해하시겠죠? 왜 준킬러 문항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뭐 아까 뭐 논술 최저, 뭐 수능 최저, 뭐 정시 다 필요 없습니다. 수학에서 이거 틀려버리면요 등급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표점 다 떨어지고 결론은 이거 싸움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 어떻겠어요? 엄청 올라가죠 애들은. 예, 곡소리가 납니다. 곡소리가. 그러니까 괜히 이번에 수능 보고 나서 입시 전문가들이 대충 쑥 보고 이번엔 나형은 상당히 어렵고 가형은 예년과 비슷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정확하게 보지도 않고 지들이 뭐 그냥 풀지도 않고 그냥 눈으로 보면 아닌 줄 아세요? 저보고 물어봐요. 수능날 누가 오늘 이번 수능 어떤 거 같아? 그럼 내가 풀어봐야 알지 씨. 푸는 것과 보는 거는 완전 달라요. 네. 나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형이 완전 불수능이었죠 이번에. 3개년 수능 중 가장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거 보여드리면 돼요.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 난이도 모두 급상승했습니다. 상위권 1등급부터 3등급 모두 고전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 떨어졌죠? 빨간색으로 다 표시해드려요. 다 떨어졌죠? 예, 다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1등급 컷 몇 점인지 아세요? 84점이었어요. 나영이. 4개까지 틀리면 1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까지 맞았으면, 여기까지 틀렸으면 1등급은 된 거예요. 제가 요걸 보여드릴게요. 최근 3개는 수능 수학 등급 컷. 지금 한번 보세요. 일단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어머님들 보시기엔 등급컷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수능은 등급도 중요하지만 정시 확대된대잖아요. 그러면 표준 점수도 중요해요. 아까 제가 여기다 올리지 않았던 문과에 뭐 2개밖에 안 틀렸던 그 친구 수학을 96 받았거든요. 표준 점수 한번 보시겠어요? 만점이 149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 만점이 몇 점 나왔나요? 137점 나왔어요. 표준 점수가. 이 12점이요. 그냥 몇 개 그 레벨의 대학 확 넘어가는 점수입니다. 이거 하나로. 96점이 이번에 저희 학원 밴드에 그 성적표 올려놨거든요. 갖고 왔어요. 예, 그 친구가. 표점이 145점인가 나왔어요. 96점이. 그러면 작년에 만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는 지금 표점이 원점수는 볼 것도 없고 표준 점수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가형은 어땠냐? 가형도 원점수 만점 기준으로 하면 올해가 134점, 작년이 130점. 어려웠다는 얘기죠? 우리가 더. 예. 어머님들 표준 점수 평균이 몇 점인지 아세요? 수능 전체 본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수가 표준 점수 100점이에요, 수학은. 100점이 넘어가면
나는 절반 이상 될 거고 100점 미만이면 표준 점수가 그러면은 절반도 안 된 거예요. 예. 탐구는 50점입니다. 아까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김지현이 소장님이. 50점, 탐구는 50점이에요. 평균 점수가. 50점 넘어가면 절반보다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그럼 어차피 내가 중간이면 100점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위에 있다. 그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 난 높아지는 거예요. 잘 보면.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학을 잘 봐놓으니까 그냥 서울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준 점수 합이 나오니까. 아까 또 우리 나 원장님 계시지만 영어는 2등급 받았어요. 영어 2등급, 1등급, 2등급 차이 0.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까 감산하는 거 보셨잖아요. 0.5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서울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 수학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예. 뭐 수능은 일단 분위기 아시겠죠? 예. 제가 뭐 문제까지 올려봐야 뭐 어머님 잘 모르시니까 네 이렇게 됐다. 그러면 보시면 되겠고 2020 윈터스쿨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예비 고2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제가 되게 속이 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의 수학 커리큘럼은요. 재수생들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커리큘럼이에요. 지금 올해 시험 본 고3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요. 아까 미적분 2라는 말씀 들으셨죠? 지금 예비 고2, 예비 고3의 미적분. 걔네들은 미적분 2였어요. 올해 고3 애들은. 2학년 때 다 끝났어요. 내신이. 그럼 3학년 때 뭐 합니까? 수능 준비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술, 그 다음에 뭐 정시, 학종을 준비하면 수능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님들 아까 김창희 소장님은 본인이 엄청 전문가니까 2학년 2학기부터 그냥 올인해야 돼 이러지만 그런 분 좀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전략 과목, 국영수, 영어 수학으로 등급 컷 맞춰서 갈 거야 해도 죄송하지만 저희 딸도 국어로 맞췄습니다. 그거 전략 과목 선택했는데 그 생각보다 이게 또 변수가 많아요. 그날의 변수가. 그러니까 이게 놓치기 겁나잖아요.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딸이 대학교 1학년이고요. 대학교 2학년 올라가고 저희 아들이 올해 수능 봤습니다. 저 리얼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막상 입시를 부모 입장에서 해보면 그냥 냉정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 수능 안 보는 애들 있냐? 아까 신성민이 그 서울대 붙은 애 수능 준비 안 했냐? 그 서울대 학종 필요 없습니다, 수능. 그 수능 끝까지 다 했어요, 전주까지. 그 수능 보는 전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안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내신만 빤다? 안 돼요. 논술도 하나 걸쳤어요. 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수능 안 보는 고3들은 별로 없어요. 모르겠어요. 자사고나 이런 쪽은 모르겠지만 일반고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미적분을 수능을 보는 건 아시죠? 미적분을 이제 처음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수능도 봐야 돼요. 재수생들은요. 수능 공부, 뭐 공부 다 끝났죠. 미적분 내용이. 학교에서 뭐 시킵니까? 3학년 때까지. 뭐 이거 써와라. 뭐 해라. 쓸데없는 거 쓸데가 없는 거 계속 시키죠? 그럼 누가 유리해요? 정시 늘어난다고 하면 누가 유리해요? 재수생이 유리해요. 저희 아들도 재수할 것 같아요. 쑥스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예. 재수생이 유리해요. 그럼 제가 예비 고3 여학생 하나 앉아있는데, 저희 반 예비 고3들한테, 이과 애들한테 맨날 그 얘기해요. 니네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수학 입장에서는요, 제 학생들을요, 아주 힘을 다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독재반. 들어보셨어요? 독재반. 독재 무슨 뭐 군사 독재가 아니고요. 독학 재수반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겨울방학 때 죽으라고 해야 돼요. 예비 고3들은. 내신 미적분이 만만한 줄 아세요? 미적분 하니까 뭐 그냥 그래 뭐 하면 되겠지. 미적분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예, 내용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럼 재수생만 이번에 10만 명이 넘었다더라고요. 예전에 한 6, 7년 전만 해도 한 7만 명 뭐 이 정도 됐거든요. 재수생이. 10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자신 있게 나 학종으로 우리 애들은 학종으로 팍 집어넣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어. 이런 어머님들 제가 봤을 때 한 30%? 왜냐하면 2, 3등급 학생들은 다 어디에 눈이 가 있어요. 아까 대학 보셨겠지만 적어도 중경외시는 가야지라고 생각하시죠. 중경외시 학종으로 상위 10% 안에 들어서 그럼 2등급권이잖아요. 2등급 후반 평균 그냥 대충 어바웃 못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해서 뭐 어떻게 하면 모르겠지만 일반고는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뭐 논술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뭐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라고 해야지 그냥.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번 겨울방학 때는 미적분을 진짜 못하게 해야 돼요. 예. 그리고요 수능 준비도 슬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모의고사 매달 보는 건 아시죠? 전국 모의고사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6번 모의고사 봐요. 그러면 학종을 그렇게 시킬 거고 내신을 그렇게 할 거면 모의고사를 보지 말아야죠. 그거 다 의무예요, 제 학생들은. 그럼 학교의 그 흐름이 어디로 가냐? 모의고사 흐름으로 쭉 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왔다. 3월 모의고사 봤는데 나 4등급 받았다. 3월 모의고사는 재학생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집단이 재학생이에요. 거기서 나온 등급. 거기서 3등급 받잖아요. 6월은 재수생들 다 볼 수 있어요. 신청해서. 4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 떨어져요. 왜냐? 재수생들이 슬슬 붙기 때문에. 9월엔 반수생 들어오죠.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애들이요. 예전에 미적분을 2학년 때 할 때는요. 겨울방학 때 예비고2 겨울방학 때 미적분을 겁나 시키면 애들이요. 겸손해져요. 어떤 겸손해? 이야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이과 공부가. 근데 지금 2학년들은요. 죄송하지만 예비 고3들은요. 개건방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봐야 다함수 미분적분 했거든요. 미적분을 아직 맛도 못 봤어요. 대신에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를 요만큼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알깨기가 예전에는 예비 고2 때 알깨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예비 고3 때 알깨기가 될똥말똥이에요. 그 예비 고3 어머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안 된다는 거. 학부형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아들은 좋아요. 다 해놨거든요. 재수할 때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거기다 기배까지 빠지고. 네. 그래서 그럼 일단 예비 고2는 뭘 하냐? 일단 수원수투. 수원수투는 기본입니다. 문이과 통합의 기본. 확통, 기하. 이과 학생들은 확통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확통하고 기하는 선택 과목이에요. 학교별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고 기하도 아예 안 하는 학생도 있어요. 지금 예비 고3들은. 그래서 정석 개념원리 해서 주 5회에서 6회 수업을 합니다. 무조건 주간 테스트 합니다. 예비 고2들은. 수원수투도 처음에 할 땐 만만하지 않아요. 삼각함수 해야 되고요. 지수로고 연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투는 비적분 해야 됩니다. 다항함수 미분적분. 네. 함수 좀 못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 보고요. 2학년 학기 중에는 수원하고 선택과정 1학기 때는 여름방학 때 다시 수투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수원을 하는 거고요. 2학기 때 수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비 고3 할 거 많죠. 수능형 수업 해야죠. 수능형 수업이라는 게 수능 준비 모의고사만 디리다 하는 거예요. 네. 매스파워라고 교재 만들어놨는데 제가 이거 10년 정도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8년 동안 평가원 문제를 단원별 점수대별로 해서 쭉 소팅을 해요. 그럼 1번 문제가 뭐냐? 그럼 삼각함수의 2020학년도 수능 1번 문제. 2번 문제는 2019학년도 수능 삼각함수 그 단원에서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 책은 없어요. 자이스토리 아시죠? 기출문제지. 마플 아시죠? 마플이나 자이스토리도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뭐가 좋으냐? 제가 왜 이걸 계속 고집하냐? 수능의 흐름이 보여요. 그 단원에서. 최근 연도에 경향이 보여요. 그걸 소팅 작업을 다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스파워라는 걸 만들어서 하고요. 지금 커리큘럼은 일단 겨울방학 때는 수능형 수업 주 2회 수업으로 합니다. 네, 하고요. 이 문과나 이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수능형 수업. 그 다음에 이과는 기하 선택 안 하는 학생들은 안 해도 되고요. 3학년, 2학년 때 마친 사람들은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논술합니다. 수리논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문과 수능형 수업 2번 하고요. 매스파워 똑같이 만듭니다. 공통으로 확률과 통계. 네, 이과, 문과 공통으로 선택한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지금 예비고3은 낀 세대라 애매해요. 확통이 공통이잖아요. 수능에서. 지금 예비 고2들은 수능에서 뭐가 공통인 줄 아세요? 수원 수투가 공통이잖아요. 예비 고3들은 확통하고 수원이 공통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예비 고3들은 확통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예비 고2들은 이과 학생들은 확통 버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 밀리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냐? 미적분을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좀 복잡하시죠? 저도 복잡합니다. 맨날 헛갈립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수능형 수업은 3월 학력평가, 전국 모의고사, 예, 일단 집중을 하면서 미적분, 아까 말씀드렸던 미적분, 죽으라고 해야 되는 미적분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어떻게 됐든, 내신을 해도 미적분, 수능을 해도 미적분.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3학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 분석 내신 대비로 매스파워 가지고 계속 하고요. 예. EBS 반영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아직 70%입니다. 바뀐다고 하네요. 50%로.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EBS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 EBS 교재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뭐 질문만 받고 하는데 EBS 교재 아주 그냥 탈탈 텁니다. 수학 입장에서 중요하니까. 예. 그리고 파이널 수능 및 실전 모의고사, 사설 봉투 모의고사, 9월 모평. 9월 모평이 전범위 모의고사예요. 3월부터 해서 누적 범위 계속 범위가 많아지거든요. 그럼 9월 모평 때 이제 전 범위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수능 범위랑 똑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파이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리논술 잠깐 말씀드릴게요. 수리논술 아까 저희 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리논술로 대학을 갔어요. 로또? 저는 그 말은 싫어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로또는 어떤 사람들한테 로또냐면은 여름방학쯤 되니까 6월 모평 보고 나니까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논술이나 해볼까? 엄마한테? 아까 논술 할 거면 파라 그랬잖아요. 논술이나 해볼까? 엄마한테? 야, 논술 수강료 얼만데? 뭐 얼만데? 아, 이거 비싼데? 뭐. 그건 발을 넣을 거면 확실하게 넣고 뺄 거면 빼고 해야 되는데 넣은 것도 아니고 안 넣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7월부터 한다면 7, 8, 9 그리고 10월 달에 오래 못합니다. 왜냐면 수능 봐야 되니까. 그럼 3, 4개월 준비하고 아까 주일학교라면 얘기했잖아요. 주일학교 못해요. 수리논술. 시간이 없어요. 고3들이. 그거 몇 번이나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어떻게 논술이 합격하겠다는 그거 진짜 도둑놈심 보죠. 예. 할 거면 1월부터 해야 돼요. 이것도 양이 많아요. 그러면 수능 수학과 수리논술은 뭐가 다르냐? 내용은 비슷한데요. 논술은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쓰는 연습. 수능은요? 찍어도 찍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답형이죠. 답만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얘가 침을 뱉어서 확인을 했든 컨닝을 했든 몰라요.
하지만 논술은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기승전결을 가지고 아웃풋까지 내는 것까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을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첨삭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 했던 첨삭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내미는 어떻게 붙었냐? 1월부터 했어요. 저희 딸내미가 지금 아까 논술 선생님 보여드렸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해서 이분이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압구정 정보학원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학원이 있어요. 좀 오래된 학원이에요. 거기서 논술 팀장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모셔왔어요. 네. 절대 혹시 다른 학원에서 논술을 하시더라도요. 수능 수학 같이 하는 사람이 논술하는 거는 야매로입니다. 그거랑은 좀 달라요.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논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좀 불안해서 아까 보셨죠? 내신이 그렇게 반영 비율이 격차가 심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논술로 저희 딸내미 어디 나왔냐? 대신여고 나왔어요. 내신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내신이 1학년까지 막 하다가 이 넘사벽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선행을 많이 안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학은 되게 그런 데는 괜찮았는데 이게 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냥 1월부터 논술해. 예, 논술해서 최저 맞춰. 예. 근데 카톨릭대 간호학과 다니다가 뭐 사담이지만 뭐 딴 데 또 뭐 어디서 옆에서 의대를 봤나 의대 가고 싶다고 울며 불며 재수 한번 시켜달라고 해서 지금 시키려고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여기 내용이 아까 그 김찬희 소장님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최저에 대한 것들 그다음 과학논술 포함 상황 이런 것들 포함시켰으니까요. 어머니들 한번 저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학원 소개 간단하게 할게요. 혹시 저희 학원을 안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으니까 저희 중등부는 무학년제입니다. 저희 은행사거리에서 무학년제 제대로 하는 학원, 저희 학원이 거의 5년 전에 최초로 했는데 개나 소나 다 한다 그래서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학년 레벨에 상관없이 학생이 원하는 과정. 저희 학원의 중등 선생님들은요, 다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학년제 할 거면. 그냥 실판 수업하는 건요, 앵무새처럼 누구나 좀 할 수는 있어요. 잘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무학년제는요, 그 친구 한 명 한 명의 레벨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급여도 높고요. 네. 능력치도 대단합니다. 저희 학원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업 동영상 제가 2010년도부터 이 동네에서 거의 최초로 찍었는데요. 요즘 또 개나 소나 다 찍더라고요. 네. 퀄리티는 아주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고등 선생님들은 다 강의를 촬영하게 의무예요. 저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이 깨끗해도 갖다 놨습니다. 제가. 네. 뭐 나머지 건 됐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거의 뭐 한 3시간 동안 저희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유익한 시간이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